자, 안녕하세요. 행정학 강의하는 이상헌입니다. 자, 저의 1년 연간 커리큘럼과 7월에 시작할 강의에 대한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난공공무원학원에서 행정학을 강의하고 있고, 우리가 운영하는 안성기숙학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 물론 타 학원이지만 5급 강의나 경찰 간부 또는 여기 이제 공무원연수원은 내부 직원들 승진이나 전직 시험에 대한 강의도 담당하고, 이전에 노량진, 부산, 대구 등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고 행정학을 전공해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 이렇게 이론적인 깊이나 여러분들을 강의했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합격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행정학인데 제 커리를 일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이 과목을 왜 공부하는지 잠깐 짚어보고 가자. 그래서 왜 하필 행정학 개론인가? 공시는 시간 싸움인 거야. 왜? 9급은 100문제를 100분 동안 풀어야 되는데 100문제를 100분에 풀으면 한 문제 푸는데 1분이면 붙겠네요. 한 문제 푸는데 1분이면 떨어집니다. 왜? 마킹할 시간을 따로 주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문제를 1분에 해결하고 근데 그 1분에 해결하고 플러스 시간을 좀 줄여서 마킹까지 하려고 했는데 국어, 영어, 국사를 1분에 풀 수 있을까? 자, 지난해 치러진 시험, 아직 2020년도에는 국가직, 지방직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시험 기준으로 가장 길었던 국어, 영어, 국사 문제인데 이 긴 내용 가나다라를 다 읽고 내용을 읽고서 다시 대비해 가면서 답을 찾거나 영어는 지문도 긴데 보기 지문도 영어네. 이걸 대비해 가면서 답을 찾기에는 1분 만에 안 끝난단 말이야. 사회나 행정법도 만만치가 않죠. 행정학이 가장 길었던 문제가 이 문제인데 가장 길었던 이 행정학의 문제도 국어 문제에 비하면 4분의 1이 불과해서 이 가장 긴 행정학 문제 하나, 둘, 셋, 넷의 길이가 딱 공교롭게 국어의 가장 긴 문제 길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어는 잘하는 학생도 10분 만에 풀고 답을 다 찾는 학생들은 잘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국어도 20분은 써야, 영어도 25분은 써야. 그러면 두 과목을 최소한 써서 45분 해버리면 100분 주어진 시간에서 두 과목 해결하고 마킹 5분 하게 되면 50분. 남아있는 시간 동안 세 과목을 해결해야 되는데 시간을 어디선가 줄이지 않으면 문제 다 못 푼다. 이때 국사도 시간 줄이기 쉽지가 않은 거야. 시간을 줄이기 쉬운 과목이 행정학이죠.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바는 최소한은 1090인데 이게 뭐냐면 10분 안에 풀고 90점을 받는 거야. 물론 10분 만에 풀고 100점 맞는 수준으로 기본적인 강의와 보충 강의를 통해서 설명은 다 합니다. 하지만 시험장에 가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 과목을 풀다 보니까 쉽지 않을 거거든. 그래서 최소 1090, 물론 100을 지향하지만 1090을 지향하는데 19년도에 국가직 문제가 국어, 영어가 좀 길었어. 시험 친 다음에 감사 인사로 전화가 와서 선생님 행정학 때문에 합격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한테 그럼 너 행정학에서 100점 받았냐 물어보면 아니요 저는 85점. 그런데 왜 행정학 때문에 붙었는데 내 과목을 풀고 나서 보니까 남은 시간이 8분밖에 없는데 다른 과목이었으면 8분 만에 20문제를 못 푸니까 포기했을 건데 행정학은 8분이어도 다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열심히 풀고 85점 받았다. 다른 과목이었으면 포기했을 텐데 행정학이니까 8분 만에 풀고 이 정도의 점수가 나와지더라. 행정학에서 85점 원점수 받으면 선택 과목이니까 조정하면 다른 선택 과목인 사회나 행정법에서 90점 받은 수준과 유사한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정도 짧은 시간에 이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 행정학밖에 없다. 그래서 행정학에서 시간을 20문제 푸는데 20분이 아니라 8분에 풀면 남은 12분을 국어, 영어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공부할 때는 행정학이 좀 양이 많지만 시험장에서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행정학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어느 직렬에서 대박 날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시험 채용 인원 발표가 해가 바뀌고 나는 거야. 그럼 이제 2021년도에 어느 직렬에서 몇 명 뽑을지는 2021년 1월에 발표나는 건데 그때 되면 이미 시험 보기 한 3개월 전인데 그제서야 많이 뽑는 직렬을 향해서 과목을 막 바꾸기가 어려운 거야, 선택 과목을. 그런데
자, 보시면 17년도에는 세무직에서 1000명 넘게 뽑았어. 그래서 세무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면 다음에는 세무직에서 200명 가까이 주는 대신에 갑자기 고용노동부에서 3배로 폭발해버린 거지. 2019년도에는 갑자기 경찰청에서 뽑지도 않던 직렬에서 340명을 뽑는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어떤 직렬에서 다음 한 해 많이 뽑을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행정학을 선택하면 모든 직렬에 선택 가능하지. 그래서 수능 과목인 수학, 사회과학, 그리고 행정학까지 4과목은 직렬 선택에 제한이 없죠. 그러면 그 4개 중에 2과목을 선택하면 내년에 채용 인원 발표 난 다음에 공고문 보고 많이 뽑는 직렬에 지원해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선택 기회를 가지려면 미리 행정학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사회, 수학, 과학도 어차피 모든 직렬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하게 되면 이런 과목들 사실 수학, 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잘하는 친구들 잘 하지만 시간을 세이브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대신에 행정학은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모든 직렬에 시험 볼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더불어서 국가직, 지방직 시험 넘어서 군무원, 왜냐하면 최근에 군무원 많이 뽑거든. 많이 뽑는데 군무원 시험은 영어 국사가 패스페일이야. 시험장에서 영어 보는 게 아니라 영어를 기준점을 통과하면 되는데 기준점이 높지가 않아. 이 점수 높으면 470이나 970이나 그냥 패스야, 패스. 통과하면 끝나는 거거든. 한능검은 여러분 국가직, 지방직 합격하려고 여기 학원에서 국사 선생님 어느 선생님의 수업 듣든지 한 번만 수업 들으면 이거 4급 받는 거야. 그럼 이제 시험장에서는 3과목 시험 보게 되거든. 그러면 행정학 잘하면은 합격할 수 있게 되니까 기왕에 또 행정학 선택하면 군무원도 지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 게다가 시험 과목이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021년이 되면 이런 선택 과목 속의 시험 보는 마지막 기회야. 22년 되면 선택 과목 사라지는 거고 지방직에서 가장 많이 뽑는 직렬. 국가직에서 난 무조건 관세직이야. 난 무조건 출간직이야. 내가 응시하는 그 직렬만 할 거야 라고 하면 국가직에서 원하는 직렬에 맞춰서 공부를 하겠지만 일단 나는 지방공무원, 지방직에서 일할 건데 하게 되면 지방은 제일 많이 뽑는 게 일반 행정, 일행이야. 일행은 과목이 픽스야. 행정법, 행정학으로. 그러면 어차피 22년도에 지방직 시험 보려면은 행정학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21년도에 다른 과목하고 22년도에 가지고 다시 행정학 하는 것보다 미리 이제 행정학을 해 놓는 게 또 다음 연도에 대한 대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 과목 바뀌는 것까지 생각해 보면 행정학이 가장 나은 대안 과목이 되게 될 겁니다. 국가직은 다양한 직렬이 있지만 지방직은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뽑으면서 많이 뽑는 게 일반 행정이야. 지방직을 하려면은 이 5과목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럼 어차피 1년 먼저 이 과목을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행정학을 선택하게 되면 공부를 할 텐데 그 공부를 어디서 할 건데 하게 되면 메가공넷 사이트 또는 우리 학원 난공공무원학원 실강을 듣게 되겠지. 그지? 현강과 인강의 차이점인데 현강은 현장에서 현장감 있게 강의를 듣고 즉시 질문 답변이 가능하고 강의 수강에 구속력이 있어. 그래서 종 치면 짜증나도 수업 들어가야 되고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으면 짜증나도 앉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구속력이 발생해. 그리고 옆자리에 있는 동료와 경쟁이 붙겠지. 대신에 다소 높은 수강료나 뭐 편의성의 문제나 이동시간 문제가 있을 거야. 인강은 수강료가 낮은 대신에 현장감, 생동감이 떨어지고 가장 큰 문제는 낮은 구속력이야. 학습을 회피하게 되거든. 공부를 한 번 이상 해본 친구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야. 저는 학생이 물어보면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 부담스럽고 싫은 과목일수록 현강을 들어야 된다 얘기해. 왜냐하면 익숙하고 잘하는 과목은 인강을 들어도 혼자 공부를 잘 해. 그래서 오늘 내가 50분짜리 인강을 5개 듣겠다 계획을 세웠는데 첫 번째 강의 듣고 끊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 좋아하는 과목은 두 번째 강의를 클릭해서 듣는 게 문제가 없어. 그런데 부담스럽고 싫은 과목은 첫 강은 어떻게든 듣지만 잠깐 끊었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의를 듣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인터넷으로 웹서핑을 한다거나 뉴스를 본다거나 하면서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시험장에서 시간도 줄여주고 그리고 모든 직렬 선택할 수 있고 어차피 앞으로 일행의 필수 과목이 되지만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대학 전공 과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려우니까 내가 약한 과목이라 생각이 되어서 배속으로 들으면서 막 2번, 3번 들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인강을 듣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일수록 인강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현강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담스럽고 어려운 과목일수록 어쩔 수 없이 책상에 앉아서 선생님이 수업하니까 강제로 끌려와서 수업을 듣는 게 혼자 하는 것보다 그래도 진도를 잘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조금 힘드니까 인강으로 돌리겠다라고 할 때 내가 더 말렸어야 되는데 말리지 못하고 인강으로 갔던 친구들 다음에 다시 만나면 그대로 여전히 약한 과목인 거야. 그래서 진도를 좀 쭉쭉쭉 나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혼자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 같은 과목이나 또 행정학뿐만 아니라 좀 대학 전공 과목 조금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과목들, 뭐 행정법이나 이런 과목들은 사실 현강을 추천을 합니다. 현강을 들으면서 구속력 있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들으면서 잘 안 되면 질문도 하고 현장에서 바로바로 질문하면서 사실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나쁘지 않거든. 근데 물론 수업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나 마치고 질문을 하면 그렇게 해결하는 게 본인 머리도 잘 남고 혼자 고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강을 행정학은 조금 더 추천을 하고 싶고 부득이 인강으로 수강해야 된다면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법 찾아야 되겠지만 일단 저는 현강을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다음. 자, 누구랑 그러면 수업 들을 거냐라고 하면 제가 그동안 냈던 기본서의 표지들인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조금 얇게 기본서를 내보기도 하고 책을 풀어쓰기도 하고 형태를 바꿔보기도 하면서 어느덧 6가지 형태의 기본서가 나왔고 이제 올해는 또 새로운 형태의 기본서가 나올 겁니다. 강의 경험이 그만큼 쌓여 있고 책을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최근의 트렌드도 반영하고 최근에 중요한 이슈들 시험의 출제 경향 반영하면서 또 수험생들이 어려워서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들도 혼자 읽을 수 있게끔 책에 포함시키고 하면서 쭉 흘러왔고 지난 이제 2020년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에서는 기본서, 압축 요약 정리, 기출 문제집까지 여러분과 함께 난공 공무원 학원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런 책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물론 책이 다 개정판이 나오게 될 테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래도 공부를 같이 진행했던 경험들이 여러분이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이런 교재를 활용해서 이제 행정학 공부를 할 때 행정학은 핵심을 이루는 이론들과 이론이 파생되면서 점점 커져 나가는 거야. 그런데 처음 공부한 학생들이 이 전체를 한 방에 이해하기에는 양도 많고 조금 어렵죠. 그래서 핵심을 먼저 잡고 핵심에서부터 이제 퍼져 나가는 거야. 확장하면서 공부하는데 무턱대고 처음부터 많은 양을 하기보다는 핵심부터 잡고 가자. 즉 다이어트 행정학의 D는 다운사이즈의 의미를 가집니다. 핵심을 먼저 강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행정학에 대한 핵심 내용은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깨우치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시험에 잘 나오고 반복되는지 알려주면 그런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아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제 책에 보시면 레벨 표시가 있는데 이 레벨 표시가 어려워서 별 5개가 아니라 자주 나와서 별 5개. 이게 사실은 중요도의 표시인데 이 중요도를 보면서 내가 처음 공부하니까 양이 조금 많고 어려운데 레벨 1, 2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낮잖아. 그러면 이 내용들은 어려우면 조금 뒤에 하지 좀 빼놓고 우선순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반영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자, 이렇게 각 테마 앞에는 키 퀘스천, 이 테마가 뭘 물어보는데 그래서 뭘 공부해야 될지 방향 설정과 얼마나 자주 출제되는지 레벨 표시가 출제 빈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학습 방향을 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기본서 가지고 우리가 이론 과정을 공부하게 될 거고 다음 자 다이어트의 I는 임프루브인데 한 방에 성적이 향상되기는 어려워. 그래서 이런 수업도 우리가 오늘 뭘 공부할지 방향을 잡고 핵심 내용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노를 저어가서 마지막에는 피드백, 환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체계를 쌓아가면 여러분 성적이 향상될 테고 자, 다이어트 행정학은 이렇게 단계적인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실력을 체계적으로 상승시켜 나갈 거고 지난 10년간의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제가 그동안 많은 합격생을 배출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대로 단계를 따라오면서 저와 같이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설명을 할 거야. 어떤 설명을? 인과관계를. 다이어트의 인은 이펙트 앤 코즈인데 행정학에 인과관계가 있어. 그래서 행정학은 절대
깡으로 막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험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이론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행정학을 내용은 이해 안 하고 그냥 잘못된 방식으로 그냥 암기하는 거야 라고 기출문제만 달달달 외운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행정학은 휘발성이 강해. 금세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려 하는데 이론적인 내용은 반드시 어떤 이론이 나오게 된 등장 배경, 원인이 있고 원인에 따른 결과로 이론이 나왔는데 이 이론의 한계 상황에서 다시 다음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론과 이론을 연결시키는 인과관계를 갖게 되면 그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스토리텔링, 추상적인 이론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면서 머릿속에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되게 되면 더 이상 휘발성이 강한 내용이 아니라 그런 흐름을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해하기도 기억하기도 쉽고 그렇게 인과관계를 통해서 이해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깡으로 외우려고 들지 말고 물론 마지막 가면 이렇게 머릿속에 남지 않는 내용들을 암기를 해야 돼. 그런데 그건 마지막에 하는 거지 처음부터 암기만 하게 되면 재미없어 공부 못한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금방 사라지니까 남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를 잡아갈 거고 그 과정에서 사례를 많이 제시할 거야. 그런 현실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는 사례를 통해서 머릿속에 오래 남기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자원의존 이론 20문제 중에 한 문제로 시험 나오기도 하고 정답이 많이 되는 지문인데 얘를 설명할 때 항상 애플의 아이폰, 맥북 이야기와 삼성의 갤럭시 이야기를 통해 설명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머릿속에 남아두게 되면 이 이론이 추구하는 내용, 핵심 내용을 애플의 아이폰, 다들 아이폰, 갤럭시는 알잖아. 그런 사례 가지고 머릿속에 남아두게 되면 오래 남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이해해두게 되면 다음부터는 한 번만 이해하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걸 이해하지 않고 외우면 외우고 다음번에 잊어먹으니까 또 외우고 오히려 에너지 낭비만 벌어질 뿐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갈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시각적으로 제가 좀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PPT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지난해에도 수업 들은 친구들이 PPT를 자료를 좀 주면 안 되나 PDF로 주면 이 PPT에다가 내용을 조금씩 보완하면은 이 판서 노트 가지고서 자신만의 암기 노트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이 PPT를 좀 가다듬고 싶어가지고 사실 작년에는 주고 싶었지만 주지 못했어. 근데 올해부터는 PPT가 학생들에게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요 내용에다가 덧붙여가면서 공부하게 되면 이런 시각적인 자료들이 머릿속에 오래 남는 데 도움이 또 될 거야. 어떻게 마지막에 이제 트레이닝 반복하는 거야. 다이어트 T는 트레이닝인데 마지막은 반복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학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생소해. 학생들이 외계어 같다. 대한민국에 그런 말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근데 그런 단어가 이제 학문 용어인데 시험에 나오는 것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지기 위해서 반복이 필요하겠죠. 반복을 위해서 여러분한테 기본서 교재에 보면 한 테마가 끝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기출 문제가 수록돼 있고 옆에 보면 작게 OX 지문이 있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겁니다. 그리고 이론 수업을 듣는 날은 매 수업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10문제와 OX 10개가 나갑니다. 이걸 통해서 그날 내가 공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아마 기본 이론 수업 공부할 때는 7월달 이론 수업에서는 그날 수업 진도 나간 만큼 문제를 같이 풉니다. 풀면서 여러분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날 공부한 걸 여러분의 지식으로 체계할 수 있게끔 도울 겁니다. 그때 합격한 친구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도 저랑 같이 공부하고 이런 합격 사례에 함께 수록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 커리큘럼 가보면 지난해에는 2020년 시험을 대비할 때는 1.0, 2.0을 쪼갰어.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기본 이론을 15분에 풀고 75점 레벨까지 강의하겠다 64강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완성 가가지고 1090으로 갔는데 자, 장점은 뭐냐면 1575를 듣고 1090 넘어간 친구들은 확실히 한 번 듣고 다시 들으니까 두 번째 들을 때 한 번 들었던 내용들 이해가 잘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두 번째 들으니까 훨씬 이해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단점 뭐냐면 이걸 듣고 다음에 이걸 또 듣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좀 부족하더라. 그래서 아직은 선택 과목이다 보니 국어, 영어, 국사에 조금 더 시간 할애해야 되는 건데 행정학에서 이론 넉 달 하는 게 시간 좀 많이 걸린다라는 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론 완성에서 빠졌던 부분들은 테마 특강으로 메꾸고 압축 이론에서 핵심 정리, 기출 문풀, 단원 문풀, 동영 문풀
파이널 특강으로 갔습니다. 자, 21년도에는 여기를 합해서 기본적으로 자, 기초 강의로서 1.0 뼈대 세우기는 필요한 학생들, 아직도 행정학이 뭔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을 위해서 7월에 한 번 딱 진행할 거야. 진행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인강에 올라가 있으니 도저히 행정학이 내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만 들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7월에 한 번 학원에서 진행할 거고, 자, 기본 이론은 7월, 8월까지 2달, 9월, 10월 2달, 1, 2월 2달, 3, 4월 2달씩 총 4번 개설할 텐데, 여기가 이제 이론 완성이야. 여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기본적인 이론을 완성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2.0 기본서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이 수업을 듣고 부족한 학생들은 이 들었던 수업을 계속 반복하면 되는 쪽으로 할 거야. 그래서 7, 8월 수업 들었는데 이론 완성되네 하면은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고, 7, 8월 들었는데 이거 조금 부족한데 이론 한 번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면 9, 10월에 한 번 더 들으면 되는 거야. 한 번에 이해가 된 친구들은 바로 9월에 기출문풀로 가게 됩니다. 기출문풀은 4시간씩 8주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여기 맞는 교재가 나옵니다. 나는 기본 이론을 듣고 이론을 정리해 받고 문제를 풀어봤는데 뭔가 아직 부족해. 뭔가 시험을 위해서 압축적으로 집약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내용 정리가 좀 부족해하는 친구들은 11월에 심화 강의로 가서 3.0 압축 이론은 2.0에 있는 모든 이론을 도표로 압축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반복해서 보면서 여러분의 이제 학습을 내용을 쌓아 나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필요한 학생들은 선택적으로 3.0 갈 수 있겠고, 아니 나는 7, 8월에 이론 들었는데 괜찮아. 그래서 바로 9, 10월에 문풀 들었는데 기출 대부분 풀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예상 문제 풀이로 가게 됩니다. 5.0 단계 출제자 이론인데 제가 2.0 이론 완성, 3.0 압축 이론, 4.0이 기출 문풀, 5.0이 출제자 이론. 여기가 그동안 나왔던 시험 문제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에 나왔던 기출 문제 중심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문장 중심으로 예상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고 나면 대부분 이제 안정권의 성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1월부터는 3월 달까지 국가직 대비 동형 문풀, 동형 모의고사, 끝나면 지방직 대비 동형 모의고사 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직전에 1일 특강을 하는데, 이번 2020년 시험 대비는 1일 특강을 학원에서는 빈칸 채우기 법령 정리 특강.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잘 물어보는 무수무 장관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무수무 장관이 뭘 평가하고 이게 헷갈리거든. 그런 것들만 따로 빈칸 채우기 특강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시험에 잘 나오는 핵심 문장 중심으로 압축 정리한 특강을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기적으로 100점만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9급 과정 넘어서 7급까지 가야 되겠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고득점 심화 취재 특강을 따로 하고, 행정환류편 특강과 정책학을 따로 특강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 3월쯤에는 제가 앞에 군무원 얘기를 했는데, 군무원 시험은 기출 문제를 공개하지 않아서 시험장에 다녀온 친구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복원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 10년간의 문제는 복원을 해뒀습니다. 올해 문제까지 포함해서 문제를 복원해서 오로지 저는 군무원만 준비합니다 하는 친구들에게 도움될 수 있게끔 핵심 기출 정리 특강을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행정학을 선택해서 국가직, 지방직을 준비한 친구들은 가급적이면 한능검이랑 영어 패스해가지고 군무원도 준비하시길 바라고, 그 과정에서 제가 강의를 통해 도움을 분명히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단계를 쭉 진행하면서 1년 동안 커리가 진행되게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필요하다면 기초, 이전에 공부한 적 있는 N수생은 바로 이론 완성으로 가서 7, 8월 이론 완성, 이론이 정리되면 바로 기출 옳게요. 이론 완성, 기출 옳게요 했는데 조금 내용 정리 필요하다면 압축 이론을 하면서 출제자 있는 단원별 문풀, 끝나고 나면 시험 볼 때까지 동형 문풀, 일일 정리 특강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성적을 쌓고 합격권으로 가면 됩니다. 자, 1.0 뼈대 세우기는 7월 16일부터 총 5회 걸쳐 진행하면서 행정학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 그래서 아마 낮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국어도 공부하고 행정학도 해야 되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저녁 특강으로 진행하게 되고, 이 과목에 대한 학습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도대체 난 아직도 이 과목이 왜, 뭘,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진행합니다. 뼈대 세우기는
시험 과목의 뼈대, 행정학의 체계를 정립하게 되고 PPT와 프린트 중심으로 수업을 하면서 시험에서 뭘 물어보고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될지 제가 알려드림으로써 혹여 저랑 같이 공부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혼자 공부를 해도 앞으로 다음 단계인 이론 과정이나 기출 문풀에서 어떤 테마에 집중해야 되고 어떻게 정답을 찾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나침반, 방향을 제공하는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5주 계획으로 진행되게 되고 여러분의 각 단원별 학습의 방향을 세워줄 겁니다. 이전에 행정학을 한 번이라도 공부한 적이 있는 친구들은 너무 체계가 안 잡혀져 있으면 이걸 듣고 그럴 필요가 없다면 바로 이론 완성으로 와서 수목 오후에 4시간씩 일주일에 8시간 수업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현실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서 행정학에 쉽게 접근을 하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오래 남을 수 있게 이해를 시킬 겁니다. 이해를 한 다음 암기로 가는 거야. 일단 이해부터 해야 되겠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전 기출 문제와 핵심 기출 OX를 통해서 내가 제대로 공부했는지 확인해보고 여기서 이제 이해가 안 되고 머릿속에 안 남는 것만 암기하면 되는 거면 암기 비중이 줄잖아. 그치? 그래서 이론 이해가 먼저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확인해서 빠르게 행정학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7, 8월에는 여기 제가 전체 커리를 제시해서 여기서 전체 커리에서 1, 2, 3, 4, 5, 6, 7단계까지 가는 게 저의 합격을 위한 커리큘럼인데 이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중에서 이번 7월에는 1, 2단계를 진행하게 되고 1, 2단계 중에서 1.0 그리고 2.0 강의를 7월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수강하시기 바라고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이론 완성이 끝나고 나면 연계 강좌가 있는데 환류편은 아예 안 나오거나 많이 나오면 대박인데 많이 나오면 2문제 나오는 거야. 너무 잘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은 특강으로 빼서 필요한 친구들만 듣고 정책학 파트는 적게 나오면 3문제, 많이 나올 때는 6문제까지 나오는데 여기 이론들이 많아. 저는 정책학을 노량진에 있는 그 어떤 선생님보다도 여러분 재밌게 공부할 수 있게 또 잘 이해할 수 있게 강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밌게 여러분에게 강의를 제공해 주면서 6문제 어려운 내용을 다 커버하게 하려면은 수업을 한 4회에서 5회 해야 돼. 양이 많지. 그래서 얘는 따로 특강으로 빼가지고 학원에서 무료 특강으로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은 좀 어려움을 느낀 학생들이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기회 제공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득점 심화주제 특강은 난 행정학 100점 받아야 돼. 무조건 100점 받을 거야. 또는 난 9급 붙고 7급 할 건데 하는 친구들이 그 100점을 위한 변별력을 주는 그 한두 문제까지 맞출 수 있게끔 다시 또 특강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론 완성 2.0을 듣고 거기서 이제 끝내면은 적어도 한 90점 정도 나는 100점 받을 거야 하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공부들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론 틀을 다질 거고 이걸 한 다음에 이제 9월부터는 문풀로 가게 될 겁니다. 9월부터 하는 문풀은 그때 다시 OT 과정을 통해서 안내하도록 할 거고 수험생활이 두려운데 성적이라는 게 합격권까지 한 방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7, 8, 9, 10, 1, 2, 3, 4 시간이 지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올라갈 텐데 혼자 올라가기에 많이 두렵죠. 불안하고 그런 두려움을 함께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하고 행정학 과목에서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주고 여러분도 같이 좋은 결과를 얻어가 보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행정학 과목에 대한 소개와 7월 강의에 대한 O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강의를 한 지 한 10년 되는데 많은 합격생이 나왔어. 저랑 같이 공부해서 여러분도 그런 합격생의 대열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런 강의 경험과 제가 또 박사과정까지 공부하면서 쌓았던 노하우들 공부하면서 느꼈던 이런 어떤 쉽게 접근하는 사례들 이런 걸 같이 소개할 테니까 이론 과정을 저랑 같이 공부를 해두게 되면 그 이후에 문풀 과정에 갔을 때 다른 학생들보다 좀 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풀기가 쉬워질 겁니다. 그런 과정을 함께 경험해 봅시다. 여기까지 OT 진행하겠습니다.